안녕하세요. 아임닥터 임상락입니다. 오늘은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치료하는 방법들 중에서 원추절제술, 수술 이외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한 10년 정도 전에 국내에 도입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무조건 수술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10년 정도 지나는 동안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많이 알려진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시행하는 것 이외에도 또 다양한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기도 하고, 원추절제술의 재발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런 단점들도 있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비수술 치료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저희가 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다양한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 마련하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제가 이번에 발표한 논문들이 한방요양제 이용해서 한방 질정이나 아니면 뭐 한방 젤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자궁경부 이형성증 3단계 치료한 사례들 보고했는데, 이 논문의 그 서론 부분에 제가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과 그 부분을 인용한 원문들, 이런 것들 봐가면서 어떤 것들인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논문의 서론 부분에 제가 적어 놓은 게 원추절제술의 단점, 그러니까 뭐 재발률이 높다던가 아니면 조산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방법에는 면역조절제, 항분화약물, 항바이러스제, 호르몬제, 한약제 추출물들, 이런 것들을 질 쪽에 직접 넣던지 바르던지 해가지고 하는 치료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방법들을 정리해 놓은 논문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보면 여기 토피컬 테라피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토피컬이라는 게 국소 부위에 이렇게 연고 바르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국소 부위에 연고를 바르던가 저희 하는 식으로 뭐 질정이나 이런 거를 투약해 가지고 자궁경부에 약을 바르던가 하는 그런 치료법들을 담아 놓은 논문이에요. 첫 번째로 나온 게 여기 보면 이뮤온 모듈레이터, 그러니까 면역을 조절해가지고 치료하는 것들. 처음 나온 게 뭐냐면 이미큐 모드거든요. 이게 뭐냐면 알다라크림이에요. 알다라크림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알다라크림이 원래 곤지름 생겼을 때 그 곤지름에 바르는 연고제제거든요. 그게 들어가면은 뭐 사이토카인이라든가 인터페론 알파 이런 것들, 면역 물질들 많이 만들어내서 사마귀나 아니면 HPV 이런 감염된 병변들을 줄이는 데 사용을 하고 있죠. 주로 곤지름 치료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치료하는 그런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도 최근에는 도입되고 있어요. 저희 병원은 물론 이제 그 치료하다가 실패한 분들이 오시겠지만, 그 알다라 크림을 이용해서 자궁경부에 도포해가지고 자궁경부 이형성증, 그런데 거의 초기에만 적용하는 것 같아요. 1단계 정도. 요새 국내에 점점 이렇게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것들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거 가져왔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여기 안타이 프롤리퍼레이티브 테라피라고 되어 있는데, 항분화약물이거든요. 분열한다. 세포가 이렇게 여러 개로 분열하면서 계속 늘어나는 거를 막아주는 약물들. 대표적인 걸로 여기 5 플로르유라시 5FU라고 부르는데, 이게 대장암 치료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항암제예요. 대장암 치료할 때 항암제를 이제 이름으로만 부르지 않고 뭐 폴폭스, 폴피리 이런 칵테일명으로 부르거든요. 그때 맨 앞에 있는 F가 바로 이거 5FU거든요. 대장암 치료할 때 쓰는 항암제를 사용할 때 거의 베이스로 사용하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 DNA 레플리케이션, 그러니까 DNA가 그 세포 분열할 때 이렇게 두 배로 늘어났다가 양쪽이 딱 갈라지면서 분열하잖아요. 그러니까 DNA의 복제 과정을 저해함으로써, 억제함으로써 더 이상 이제 세포 분열이 안 되게 만들어서 항암 치료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국소 부위에 발라서 자궁경부 이형성증에 활용한다는 내용들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그 종양에 딱 직접 찔러 넣는 항암제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겉에 바르기도 하고, 이런 걸로 되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DNA 복제 기전을 억제하다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인 거죠. 그런데 이게 일단 부작용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항암제, 모든 항암제가 그렇지만 일단 정상적인 세포들에도 작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하는 것들은 정상적인 그 세포들에도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작용 가능성이 조금 있어서 사용하기 약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안타이바이러스라고 있죠. 시도포비어라든가 로피나비어 아니면 리토나비어 뭐 이런 식의 그 항바이러스 제제들을 가지고 국소 부위에 발라서 치료하는 거를 시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뭐 이런 항바이러스 제제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에서 발표된 논문들인 거죠. 호르몬 테라피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데, 여기 보이는 바자이널 프로제스테론, 그러니까 질 내부로 프로게스테론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CIN 1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들을 이제 시도했던 논문을 소개하고 있네요.
여기 보면 herbal alternative. herbal이 저 한약재 추출물들 얘기하거든요. 중국 중심으로 해서 한약재 추출물이 일단 많이 사용된 측면들이 있고, 한 10년 정도 전에 미국에서 3단계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천연 추출물을 이용해서 치료했던 케이스 리포트를 발표한 것들도 있어요. 저희 치료는 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한약재 추출물, 그 굉장히 고농도로 농축해서 뽑아놓은 한약재 추출물을 한방 젤 형태나 뭐 젤정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투약해드리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치료 효과나 뭐 결과는 이번에 이렇게 논문으로 발표를 한 거고요. 대부분 한약재 추출물은 뭐 CIN1, 2 초기 단계, 뭐 아스코스로 오실 이런 초기 단계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2, 3단계에 대해서 발표한 것들도 조금 있어요. 방금 설명드린 에스케로이드 테라피라고 그러거든요. 미국에서 발표했던 건데 3단계 환자 한 분 가지고 이제 케이스 레포팅 했던 게 있고, 이게 2009년이니까 그래도 꽤 오래됐네요. 베타글루칸 가지고 2, 3단계에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시도를 했는데 did not show benefits라고 했으니까 효과를 그다지 보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한약재 추출물이나 천연 추출물들 가지고 3단계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효과를 발표한 건 2009년도 이후에는 아마 저희가 두 번째인 것 같은데, 그 전에 다른 논문들에서는 이제 효과적이지 못했다라는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발표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하죠.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뭐 항바이러스 제제라든가 항분화 약물들 이런 것들도 해외에선 좀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논문에 소개되어 있진 않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한약재 추출물을 가지고 사용경부 이형성증을 치료한다거나 아니면 바이러스, HPV 바이러스를 치료한다거나 하는 내용들은 꽤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는 그런 논문들의 내용을 종합하고 또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혹은 최근에 실험 기법들에서 이렇게 밝혀진 HPV 저해 약물들을 가지고, 그런 한약재들의 추출물들을 가지고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흐름들이 저는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원추력 제술의 한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재발률이 꽤 높아요. 그것들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대체적인 치료법들,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법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연구되고 있고 많이 발표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